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 퓰리처상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상 들어보셨죠?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권위를 지니고 있는 그런 상이죠. 보도 부문에도 상을 주고 문학 부문에도 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퓰리처상 문학 부문을 받은, 특히 소설 부문을 받은 작가들을 보면 필립 로스라든지 코맥 메카시라든지 준파 라일리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어떤 거대한 이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퓰리처상 수상작이라고 하면 약간 그렇게 막 가볍거나 재밌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다는 약간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수상작이었던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독자들 사이에 꽤 반향이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18년 퓰리처상 소설 부문 수상작인 레스입니다. 이 레스의 띠지에 보면 퓰리처상 100년 만의 가장 과감한 선택이라고 써있잖아요. 이 퓰리처상을 받은 이유가 여기 위쪽에 써있는 이 문구거든요. 음악적인 산문과 광활한 구조, 나이듦과 사랑의 본질에 관한 경쾌한 소설이라는 요 문구입니다. 저는 이 책을 약간 이게 재밌을까 어떨까 읽을까 말까 퓰리처상이라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뭘까 약간 애매하게 느끼던 와중에 이 김봉곤 소설가의 추천사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김봉곤 소설가가 뭐라고 썼냐면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의 팔불출 같은 심정이 되고 말았다. 이를테면 내 마음의 목소리는 이런 것이다. 이 사람의 좋음을 알아주세요. 이 사람의 멋짐을 함께 봐주세요. 이 사람을 저처럼 좋아해주세요. 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스입니다. 라고 김봉곤 소설가가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요 문구를 보고 약간 혹하는 마음이 생겨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퓰리처상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런 딱딱한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상쾌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었거든요. 지금부터 요 레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저자인 앤드루 숀 그리어. 앤드루겠죠? 앤드루 션 그리어. 일단 소설의 저자 앤드루 숀 그리어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전공을 한 뒤로 에스콰이어, 파리 리뷰, 뉴요커 등 굉장히 유수의 잡지에 여러 단편을 발표를 하고 문학상도 많이 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한 저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소설가라고 하고요. 소설의 줄거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인공 이름이 레스예요. 아서 레스라는 주인공인데 직업이 소설가고요. 50살 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생일만 앞두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린 연인이었던 프레디의 결혼식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서도 남자고요. 프레디도 남자입니다. 아서는 이 두 가지 사태를 앞에 놓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자신이 초대받았던 학회, 초대받았던 행사, 초대받았던 곳들을 초대장을 다 꺼내요. 프랑스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모로코도 가고 해서 쭉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주인공인 레스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돼요. 이 레스가 그렇게 막 천재적이거나 뭐든지 잘하는 인물은 아니거든요. 되게 많이 실수도 하고 되게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막 절뚝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줄거리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이 주인공 아서 레스가 소설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챕터에 보면 아서 레스가 어떤 소설을 쓰는지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소설 전체의 줄거리와 맥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연인이었던 프레디가 이런 말을 해요. 형이 하는 일은 게이 율리시스를 쓰는 것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책이 너무 바보 사랑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첫 챕터에 드러나는 이런 아서 레스의 소설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이 소설 전체의 줄거리와 맥이 닿아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좋았던 점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되게 유쾌하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 뒤쪽에 일단 여기 실려있는 워싱턴 포스트의 서평 첫 번째 줄이 이거예요. 엄청나게 웃긴 소설. 그리고 다른 서평들도 다 웃기다, 유쾌하다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이 막 아주 삶에 대해서 막 고뇌하는 진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유쾌하고 유머를 잃지 않고 그런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웃긴 글, 웃긴 소설, 웃긴 에세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책으로 웃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게 유머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건데 유머 코드가 맞는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웃긴 책에 조금 애착이 가는 게 있는데요. 레스도 상당히 유쾌하게 쓴 소설이라는 느낌이 딱 있어서 그 점이 일단 마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탁 갇혀있지 않고 상당히 가볍게 이 사이를 넘나들면서 터치를 한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준다는 점이에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주인공이 백인 중년 남성 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공감을 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밉지 않게 보면서 마음을 줄 수 있을까라는 사실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읽기 시작을 하면서. 근데 이 소설은 뭔가 자기 연민에 빠진 백인 남성의 하소연에서 끝나지 않고 상당히 삶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두지도 않아요. 중간에 모로코에 갔을 때 레스가 만나는 인물 중에 조라라는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이 조라가 말하는 대사들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등장인물들 역시 아서레스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너의 삶은 생각보다 꽤 근사한 삶이다. 그걸 받아들여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조라가 하는 말들이 대단합니다. 늙어감을 받아들여라. 살찌는 걸 받아들여라. 네 삶의 근사함을 인정하고 사랑은 삶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뭔가 불꽃처럼 인생의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건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늙음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슬픔을 받아들여라 라고 아주 거침없이 욕설을 섞어가면서 레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대놓고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빵 터졌는데 조라가 이렇게 물어봐요. 백인 중년 남자예요? 그랬더니 레스가 대답합니다. 네. 근데 조라가 다시 물어봐요. 백인 중년 미국 남자가 백인 중년 미국인의 슬픔을 품고 걸어다닌다? 그랬더니 레스가 이럽니다. 세상에 그런 것 같네요. 조라가 다시 말합니다. 아서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그런 사람은 공감하기가 약간 어려워. 레스가 물어보죠. 게이라도? 그랬더니 조라가 그럽니다. 게이라도. 그러니까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자기 안에 막 매몰되어 있지 않고 약간 가볍고 여유롭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느낌 같은 것이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았던 점은 이 소설의 서술 방식에 포함되어 있는 점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건 3인칭 소설이에요. 뭐 아서레스는 뭐뭐 했다. 아서레스는 뭐뭐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데 중간중간 이상하게 나라는 화자가 등장을 해요. 자신을 지칭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 레스를 봤을 때가 기억난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서술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지? 나가 누구지? 이건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 뒤로 갈수록 이 화자는 누구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막 뒤로 가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소설의 결말에서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걸 다 읽고 났을 때 드는 그 묘한 감동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식의 서술 방식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 책이 전제하고 있는 태도 같은 것은 삶을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진지하게 고뇌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태도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의미 같은 것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소설에는 반복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 같은 것이 등장을 해요. 아서레스가 본인은 굉장히 유창한 독일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 5살 애기 같은 독일어를 사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번역도 되게 웃긴데 그래서 말이 진짜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 밥 먹고 싶어 혹은 저 밥 먹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밥 잡고 싶습니다. 막 이런 식의 약간
그러니까 그 구글 번역기 돌린 것 같은 그런 말투로 말을 하고 또 막 단어도 막 다 틀려요. 근데 그게 묘하게 의사소통이 되기는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모로코에 갔을 때도 모로코의 그 여행 가이드 같은 사람이 차 타고 가면서 소개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소개를 할 때 이제 이 가이드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해서 막 혼선이 빚어져요. 무슨 에이트 머시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이트가 사실 이름인데 이 사람이 알아듣기로는 그러니까 집이 8채가 있다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이 서로 꼬이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는데 뭔가 언어가 계속 이상하게 헛갈리고 서로 뭔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진실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서로에게 얻는 것이 있고 그런 과정이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하거든요. 보면서 좀 의미 있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늙어간다는 것. 에 대한 거예요. 엄청 진지하게 막 나의 삶은 지금까지 뭐 무엇이었나 이렇게 고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나의 몸이 전처럼 움직이지 않고 늙은 줄도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나이를 한참 먹어 있었고 나의 소년 시절, 나의 어떤 청년 시절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생생한데 어느새 50살 생일을 맞이를 하고 있고 뭐 길에서 어떤 노인이 갑자기 너무 즐겁게 와서 막 너무 오랜만이라고 하면서 악수를 청해서 이 노인은 누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의 전 애인이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늙어감에 대한 담담하고 입체적인 서술들이 드러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의미들일 것 같습니다. 이제 혹시나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첨언을 해두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조금 정서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약도 등장을 하고요. 뭐 코카인이라든지 뭐 대마초라든지 이런 마약이 너무 자연스럽게 등장을 이제 중간중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낯설고 정서에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읽기 시작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책을 만약에 읽으실 거라면 적어도 모로코에 가는 것까지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물론 레스가 너무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마음을 주게 돼요. 소설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근데 깝깝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모로코에 레스가 도착을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등장인물 조라 있잖아요. 조라가 그 깝깝함을 약간 날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레스도 조금 변화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읽으신다면 그 부분까지는 적어도 좀 읽으시면 그 모로코의 레스에서 약간 속이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읽어볼 만한 책, 연상되는 책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비슷한 설정인데 조금 더 진지한 삶에 대한 고찰, 진지하게 막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싱글맨이 이어서 읽기 좋은 소설일 것 같고요. 만약에 레스의 가벼움, 유쾌함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전곡을 폐부를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에세이를 읽고 싶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던 책이 이 책이에요. 꽤 최근에 나온 책인데 김도훈 작가의 우리 이제 낭만을 이야기합시다 라는 에세이집인데요. 이 책도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희 불안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류의 책이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불안함이었는데 다행히 그 작품보다는 이 책에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퓰리처 상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2018 퓰리처상 소설부문 수상작인 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가벼운 터치 또 유쾌함이 있는 소설이고 또 세계 일주를 하는 소설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여름 휴가 때 읽으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부터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현관 마련하셔서 여름 휴가 때 이렇게 슬슬슬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퓰리처의 새로운 선택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너무 진지한 책만 최근에 읽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소설입니다. 다 읽고 나시면 김봉곤 소설가의 추천사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아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세요.